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이번 징계위에서 거론된 이 가짜뉴스들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핵심적으로 눈에 봐야 될 것도 몇 가지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정직 2개월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징계위 결정이 있은 뒤에 윤석열과 이 검찰의 향후 행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이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징계위와 관련해서 허위날조 정보들, 여러분들도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에는 징계위 결정이 있기 전부터 설레발치는 허위날조 정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징계위 결정이 나기 전부터도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성향의 언론 매체들에서는 징계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간간히 또 올라왔었죠. 징계위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서 심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 측 주장을 편향되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서 보도를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결정이 있기 전후로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죠. 윤석열 측 최종 의견, 징계위원들 진술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팩트는 진술을 위해서 1시간을 더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거절했던 것은 윤석열 측이었고, 무엇보다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내용에 반박할 사항이 많으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던 것이 윤석열 측 주장이었는데, 정한중 위원장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일 오후까지 그 일정을 미뤄주겠다라는 배려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7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오늘은 좀 굉장히 늦게 끝났으니 하루 이상의 시간을 더 달라는 그런 억지 요청을 하면서 그 방어권 보장도 뻥하고 걷어차버렸던 것이 바로 윤석열 측입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진위 여부는 윤석열 측이 거절을 했던 것이지 징계위 측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허위날조 정보, 증인별 1시간 안팎으로 속전속결로 신문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또 나왔었죠. 미음 받침의 신문이냐, 니은 받침의 신문이냐, 이 단어의 의미 차이로 혼란을 줬던 내용이기도 하죠. 징계위의 증인 출석 신문은 징계법상으로는 미음 받침의 신문이죠. 검사 징계법상 징계 혐의자의 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을 해서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증인 신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니은 받침의 증인 신문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죠.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 측에서는 니은 받침의 신문이라는 의미로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에서 허위날조 정보로 뿌려댄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징계받는 쪽에서도 질문할 그 권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에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한테는 최대한 계속된 배려는 해줬다라는 게 팩트인 거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왜 고작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의 처분 결정을 한 것이냐, 이를 또 짚어야겠죠. 첫 번째,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 심도 깊은 고민 끝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이를 받아들였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과도하게 판사들이 마치 형사 재판을 보는 것 마냥 이를 매우 소심하게 판단했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법정 재판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이 징계위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나누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징계를 받는 피청구인의 변호인을 특별 변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 변호인의 자격 조건을 보면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되게 만들어줍니다. 징계위의 특별 변호인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변호를 맡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하죠. 특별 변호인의 자격 요건만 보더라도 이 징계위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판의 형식으로 쓸데없이 불필요할 정도의 매우 소심하고 매우 꼼꼼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소심한 내용, 불필요할 정도로 매우 꼼꼼한 그 배경의 밑바탕에는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 의결 시에 윤석열 측에서 행정소송을 넣게 되면 행정소송 1심의 결과가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정도면 나오게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개월 정도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행정소송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실익이 없는 기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직
6개월이라고 하는 거의 해임에 준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이 있을 시에는 법원에서 또 이를 소심한 판단으로 풀어주게 되어버리는 더 황당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니 법원의 그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징계 결과를 뒤집게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이 깔려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이 정치적 논란거리는 최대한 배제하고 가겠다,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죠. 국민의 목소리가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 여론이 마치 나누어진 것 마냥 언론이 이것을 억지로 이를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언론에 가려진 그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을 찾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그 요소들까지도 징계위원들이 여론 중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겪었을 압박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겁니다. 판사가 있었기에 일이 또 꼼꼼히 확인이 되어서 소심한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 비판적 시선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정말 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징계위에서 징계를 할 때 의견이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징계 결정 의견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을 때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정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해임에 대한 의견을 냈었다라고 해도 끝까지 정직 2개월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의견이 부딪히면서 시간이 질질 끌리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정직 2개월이 결정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이 되었다라는 것은 특정 누군가의 생떼쓰기에 의한 결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해당 장소에 있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이 정직 2개월을 줘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결코 굽히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의 기권하다시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직 2개월에 대해서 힘을 보태줬다라고 합니다. 과연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의견에 손을 들어준 자, 그게 과연 누굴까요? 이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과 검찰의 향후 행보는 어떠할까? 이걸 마지막으로 또 짚어야겠죠.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던 징계위 전날 윤석열은 대검에 출근을 하면서 본인이 평소에 드나들지 않던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극우 진영의 자신의 지지 세력들에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마음 잘 받겠다, 그러한 의견을 내비쳤던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징계위 결과가 있은 뒤 곧바로 그 새벽 4시쯤에 전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윤석열 그의 행동은 한껏 부풀어 있는 자신만의 대선이라는 꿈, 그 상상의 나래 속에서 징계위 결과를 대략적으로 예상한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이었죠. 이에 대해 징계위 결과가 정직 2개월임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뇌피셜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도 징계위의 마지막 날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검사의 그 직함을 내려놓기 이전에 미리 정치인으로서 그 발을 떼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해임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강도 높은 법정 소송과 더불어서 언론과 협업해 정권에서의 어떤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내걸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권력투쟁 이미지를 내세울 심산이었겠죠. 오죽하면 현재 국힘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김종인이라든가 금태섭이라든가 차라리 내쫓았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겠습니까? 조중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헤드라인들 속에서 의미심장한 느낌의 요소들, 마치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불만스럽다는 식의 제목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하죠. 바로 그들이 표출하는 것은 자신들이 내세울 프레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완벽한 정치인 윤석열을 만들기 위한 그 수작질, 그 계획이 좀 틀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윤석열의 징계위 전에 지난 직무정지 때 보면 윤석열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컨트롤을 못할 상황에 놓이자 윤석열 부하인 윤석열 직무대리 조남관 차장이 5일간 그 직무 배제 기간 동안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을 감찰한 부서를 터는 거였죠. 윤석열은 자리에 없어도 윤석열이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이후 행보를 좀 그려보자면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죠. 향후에 정직 2개월간의 기간 동안 검찰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과 그 가족에게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또는 약한 정도의 기소를 통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총동원한
윤석열 지키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윤석열 지키기가 곧 비위검찰 자신들의 지키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 이를 마다할 리는 없을 거고, 정직 2개월이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징계 수위를 보고서 이들은 새벽에 결정난 그 이후부터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머리를 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움직임은 어쩌면 뻔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현재 언론들은 정직 2개월 그 자체만으로 유례없는 중징계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지만, 윤석열처럼 대놓고 비위 혐의를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뻔뻔하게도 불법적인 요소들을 국민들이 판단해봐라 라고 이렇게 내놓고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검찰청장도 유례없는 검찰청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계 2개월의 그 처분으로 윤석열이 뭐 이겼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윤석열의 징계 혐의가 인정된 것은 사실인 거고, 이제 그 혐의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밝혀낸 확실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될 그러한 시기인 거죠. 정말 하도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계속해 썩어왔던 개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쉽지 않음을 느끼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권이 또다시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직무배제와 징계 집행정지, 쟁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판단을 내린 조미연 판사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는 판사들의 그간의 관례처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징계에 정직 2개월 자체도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좌절할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당을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거나 회피를 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죠. 무엇보다 조미연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조미연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혁과 관한 싸움은 늘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먹고 있는데, 개혁이 코앞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계속 다지면서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고 더욱더 좀 드높게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